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여기 집이 하나 보이는데요. 딱 봐도 집이 오래돼 보입니다. 이 집을 2022년도에 서울 서초구에 사는 분이 2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상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현장 살펴보고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집인데요. 집 바로 뒤에 기차역이 보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오대산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평창군 진부면입니다. 제가 봉평에 살지만 진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대산이 너무 좋아요. 제가 오대산에 참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참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 평창 진부면에 오대산역 바로 앞에 이 집이 있는 겁니다. 기차는 하루에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시끄럽진 않아요. 주변에는 온통 농지고요. 여기 대파가 심겨져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제가 대파 수확철에 여기를 방문했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은 오대산역이 여기 있고 여기 보면은 땅이 굉장히 넓으네요. 자, 지금 보면은 지적도상 땅이 굉장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땅이 2640평입니다. 현재 경매에 포함된 땅이 2640평, 그리고 집은 25평. 이렇게 넓은 땅에 집이 25평입니다. 여기에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는데 딱 보면은 야, 이거 현황도로 있어도 이거 거의 맹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도시 계획도를 보면은 여기 큰 도로는 이미 있습니다. 큰 도로는 이미 만들어졌고 요 작은 도로들이 또 개설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매 토지를 또 작은 도로가 관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앞으로 수용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시골에 이런 계획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사진은 제가 이 큰 길가에서 바로 여기에서 집을 이렇게 바라본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 도로가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 길로 가면은 이제 요 산을 넘어서 대관령면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2018년도 평창올림픽 때 진부면 오대산역에서 사람들이 내리면 셔틀버스가 이 도로를 지나서 이 산을 넘어서 경기장으로 굉장히 많이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예요. 이런 모습이고 이 도로가에서 경매 물건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현황도로도 한번 가봤는데 이 현황도로는 이렇게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비포장 도로 안쪽으로도 이렇게 집들이 보였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요 뒤쪽으로 여기 경매 물건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현황 도로를 지나서 경매 물건에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주변에 온통 농지이고 건물을 보면은 상당히 오래됐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연식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1995년에 이 집을 지었네요. 이 집은 시멘트 벽돌조로 약 25평 정도 됩니다. 자, 현장은 이 정도로 보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집을 2천만 원에 샀는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상황,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모두 포함돼서 나온 겁니다. 자, 이 토지와 건물을 현재 소유자가 2012년도 5월 달에 매매로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집은 공유자들이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 이 토지와 건물을 횡성에 사는 분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얼마에 샀냐? 기록 보니까 15억에 샀대요. 와,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게 15억이면은 평당 56만 원이 좀 넘는 거예요. 지금 2026년도 아니고 2012년도에 이 땅을 56만 원, 평당 56만 원 이상 줬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판 사람은 잘 판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소유자는 왜 2012년 5월 달에 이 땅과 집을 15억에 구입을 했을까요? 제가 과거 뉴스를 찾아보니까 평창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게 2011년 7월 7일입니다. 아마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 전부터 부동산 가격은 꿈틀댔을 것 같은데 선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마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야, 평창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됐어? 얘 땅값 더 오르겠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땅을 15억에 매수하면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렇게 이 땅을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받아서 땅을 샀는데 첫 번째 대출은 채권 최고액 7억 8천이었고 2016년도에 요거를 금액을 변동을 합니다. 금액을 올려서 채권 최고액 14억 3천만 원으로 돈을 좀 더 빌려요. 아마도 당시에 이 토지의 담보 가치가 상승하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좀 더 빌릴 수 있게 된 거겠죠. 실제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런 도로들이 계획된 시기가 바로 2015년 3월 3일 그리고 2016년 9월 13일 이 시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도시 계획이 고시되면서 토지의 담보 가치가 상승하고 이렇게 대출금을 늘릴 수 있던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이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인데요. 지금 공동 담보를 보면은 건물도 이 토지하고 건물이 모두 담보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권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근저당권입니다. 이렇게 근저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2021년도에 이 집을 땅 빼고 건물만 이 집을 전라남도 영암군에 있는 분이 2천만 원에 이 집을 삽니다. 물론 땅 빼고 집만 살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건물 쓰세요 이렇게 해서 집을 살 수는 있는데 아무튼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바로 이듬해인 2022년에 서울 서초구에 사는 분에게 이 집을 그대로 2천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 서초구에 사는 분이 이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집의 소유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근저당권이 그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담보로 잡고 있는 근저당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땅 주인이 결국 대출금을 감당을 하지 못했고 현재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 현재 경매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이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분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등기이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누가 이 땅을 낙찰받게 된다면은 요것도 경매 과정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상실하고요. 어쩌면 이 집주인은 그런 사정을 좀 알고 예상하고 구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7월 달에 이 집을 구입을 했으니까 약 3년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3년 6개월로 나누면 대략 47만 원 정도 됩니다. 47만 원. 그러니까 월세 47만 원짜리 3년 6개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경매 물건은 감정가는 27억이지만 반값으로 최저가 13억이 된 상태입니다. 2012년 당시의 거래가 15억보다도 싼 가격인데 과연 이 땅을 낙찰받을 사람이 있을까? 실거래 기록을 보면은 최근에 이 동네에 토지가 거래가 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2022년 5월 달에 아주 작은 땅이 거래가 된 게 있고 땅이 거래가 된 게 거의 없어요. 올림픽이 끝난 지도 오래됐고 이제 호재가 없잖아요. 더 이상. 참 이 큰 땅을 누가 13억에 살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나중에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은 싼 값에 이 땅을 누군가 낙찰을 받긴 하겠죠.
그러면은 2천만 원의 이 집을 산 소유자는 결국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초노게인